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출시하는 구조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면서 안전한 풀스크린 디자인으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3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폴더블 아이폰 출시 관련 내용부터 내년에 새롭게 바뀌게 될 아이폰의 라인업 내용까지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가지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가장 먼저 볼 부분은 폴더블 아이폰의 배터리 소식입니다. 애플이 지금 폴더블 아이폰에 5400에서 5800mAh, 많게는 6000mAh에 가까운 배터리를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5088mAh고요. 갤럭시 폴드 7은 4400mAh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7 프로 맥스도 넘고 갤럭시 폴드 7이나 픽셀 폴드 같은 경쟁 모델들도 전부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에요. 애플은 왜 이렇게까지 대용량으로 갈까요? 여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폴더블 아이폰은 펼쳤을 때 약 7.8인치, 접었을 때는 5.5인치의 커버 화면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프로 맥스보다 화면 면적이 훨씬 크니까 전력 소모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배터리를 좀 확 키워야 기존 프로 라인업 수준의 사용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용량만 키우는 게 아니라 고밀도의 셀을 사용하고 내부 설계를 최대한 슬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열 구조까지 최적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요. 카메라 구성도 꽤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인폴딩 구조에 전면에 하나, 내부에 하나, 후면에 2개까지 총 4개가 들어가고요. 보안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페이스 아이디 대신에 측면 버튼 기반의 터치 아이디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자체 개발한 2세대 C2 모뎀과 eSIM 전용 구성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예상은 했겠지만 절대 싸지 않습니다. 현재 폴더블 아이폰의 예상 가격은 최소 $2000 이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29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2400 정도? 약 350만원 정도로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3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출시 예상 가격이 이렇게까지 높은 이유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부품 가격에 인상이 있고요. 애플이 구현하려고 하는 주름 최소화 디자인, 이게 제조 원가를 상승시킨다고 해요. 아무튼 이번 폴더블 폰 가격이 비싸게 나온 제품인 만큼 완전 하이엔드 제품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앞으로 나오게 될 애플 모바일 제품 라인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애플이 2026년부터 아이폰을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출시하는 구조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년 가을에 한 번에 4가지 라인업이 쫙 나오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먼저 2026년 가을에는 아이폰 18 프로, 아이폰 18 프로 맥스, 그리고 새로운 폴더블 아이폰, 이렇게 3가지 라인업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인 2027년 봄에는 아이폰 18 기본형, 아이폰 18e, 그리고 2세대 아이폰 에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완전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상반기에는 기본형과 대중형을 중심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인 거죠. 게다가 2027년은 아이폰 출시 2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27년 가을에는 20주년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폰 19 대신 아이폰 20으로 간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과는 조금 다른 올글래스 아이폰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측면 부분까지 화면이 들어가게 되고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면서 안전한 풀스크린 디자인으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26년 가을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폰의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14년 만에 삼성을 제치고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건 아이폰 17의 성공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아이폰의 출하량이 10%나 성장을 했다고 해요.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4.6%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매출의 기준으로 본다면 애플이 줄곧 1위를 지켜왔지만 출하량 기준에서는 삼성을 앞선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이폰 에어가 애플 내부에서는 약간 파일럿 모델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에어가 새롭게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판매량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애플에서도 애초에 에어 모델의 판매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플은 전체 아이폰 판매량에서 에어의 비중을 6%에서 8% 요 정도로 예상을 했다고 해요. 이건 기존 플러스 모델의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원래부터 에어는 높은 판매량을 위해서 나온 모델이라기보다는 차세대 기술을 먼저 넣어보고 반응을 보는 테스트 모델러의 역할로 출시를 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에어 같은 경우는 에어 2세대가 될 텐데요. 여기에는 현재의 여러가지 피드백을 좀 반영해서 듀얼 카메라나 더 큰 배터리, 베이퍼 챔버, 2나노 칩셋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폴더블 기능 테스트용 모델로도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에어 같은 경우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뭔가 조금 더 실험적인 모델?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카메라 하나, 스피커 하나 이렇게만 추가를 해줘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애플 소식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나온 소식들을 좀 종합해보면은 애플은 앞으로 2년 동안 아이폰의 라인업을 완전히 재정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폴더블 모델의 추가, 상반기 하반기 분할 출시, 그리고 20주년 스페셜 모델까지 지금의 아이폰의 라인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아이폰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